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담보만 잘 기억하세요. 태아보험 월보험료 10,000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10,000원씩 줄이면 20년간 240만원 덜 내는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보험 대통령입니다. 요즘도 설계사가 주는 대로 가입하는 분들이 계신 건 아니겠죠? 내 주머니 사정 뻔한데 줄이고 싶은 거 과감하게 요청하세요. 근데 뭘 알아야 줄여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10분 안에 보험 고수처럼 보험료 줄이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단락으로 나눴고요. 절감 우선순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에서 5단락은 감액으로 인한 보험료 절감, 6에서 14단락은 삭제 가능 구간입니다. 출발해 보실까요? 첫 번째, 보험료 절감 담보는 골절 진단, 치아 파절 제외입니다. 말 그대로 골절 진단 시 가입 금액을 보장하는 담보인데요. 차이를 설명해 보자면 4번은 치아 파절 포함, 5번은 치아 파절 제외입니다. 골절 관련 상해 코드는 S코드고요. 실금과 출생 과정 중 발생하는 쇄골 골절도 보장됩니다. 절감 사유는 치아 파절 포함 골절 진단비 30만 원 구성해도 기본 보장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절감 금액은 1,020원. 다음은 화상 진단 담보인데요. 물집만 잡힐 정도의 표재성 화상은 보장하지 않고요. 피부 깊숙이 화상을 입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보장합니다. 아이들과 있다 보면 정신이 없는 건 어른도 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뜨거운 물이나 전기 등으로 인한 화상 위험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절감 사유는 표재성이 아닌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이므로 모든 화상을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까지 구성 가능하지만 50만 원으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절감 금액은 338원. 다음은 상해 입원 일당입니다. 여러 관련 담보가 있지만 모든 상해 입원을 보장하는 상해 입원 일당으로 구성했다면 정답을 잘 고르셨습니다. 다만 아기가 열이 나서 기침이 심해 질병으로 입원하는 것과 놀이터에서 놀다 다치는 등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 중 어떤 경우가 더 많을까요? 절감 사유는 보험금 청구 경험상 상해보다 질병 입원이 더 많았습니다. 상해 입원 일당은 5만 원 권장 드리지만 3만 원으로 감액하셔도 됩니다. 절감 금액은 절감한 보험료는 질병 입원 일당 최대 구성하시는데 쓰시자고요. 다음은 암 관련 진단 담보입니다. 암 보장에서 보험료 절감을 위해 제외하는 담보는 특정암 진단비 3,000원과 재진단암 2,000만 원입니다. 잠깐 화면을 좀 보시죠. 암 보장 범위입니다. 암 진단, 특정암, 다발성 소아암, 소아백혈병, 암 진단비 중 가장 넓은 범위, 즉 포괄적 보장 담보는 암 진단 담보입니다. 암 진단 담보는 특정암도, 다발성 소아암도, 소아백혈병도 전부 다 포함해서 보장을 해주죠. 절감 사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암 보장 범위로 접근해 보면 특정암은 30여 가지 암을 보장하는데요. 문제는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겁니다. 다발성 소아암과 소아백혈병을 구성하면 소아암 집중 보장이 가능하니까 삭제하겠습니다. 재진단암도 마찬가지로 기본 암 보장과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절감 금액은 1,607원. 그 다음은 암 치료비에서 절감해 볼 수 있는데요.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입니다. 암으로 진단 후 직접 치료 목적으로 항암 방사선이나 항암 약물 치료를 받을 경우 최초 1회 보장하는 담보인데요. 보장 범위는 말 그대로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입니다. 요즘 꿈의 암 치료라 불리는 중입자 치료도 여기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절감 사유입니다. 16주 이전 가입 시 최대 3,000만 원까지 구성 가능하지만 직전 단락 암 관련 진단비 1억 5천만 원 확보했으니까요. 치료비는 각각 500만 원으로 감액하셔도 됩니다. 절감 금액은 195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담보는 삭제하더라도 다른 담보에서 보장 가능합니다. 즉 중복 보장 가능한 담보들이죠. 다만 일부 담보는 절감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용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암 치료 중 널리 알려진 암 수술입니다. 의료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예전보다는 보험에서 중요도가 많이 낮아졌다 판단되는데요. 절감 사유입니다. 암 진단비가 1억 5천만 원 구성되어 있고요. 질병 수술비 1에서 5종 담보에서 암 수술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감 금액은 560원. 호흡기 관련 질병 수술입니다. 급성 상기도염, 천식, 폐렴 등으로 흔히 들어본 질병들이잖아요. 진단만 받아서는 안 되고 수술을 했을 경우 50만 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절감 사유는 사실 보험료가 워낙 저렴해서 구성 안 할 이유가 없지만 질병수술비와 질병수술 1에서 5종 담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보장을 정말 싫어하는 분들이라면 또는 극한까지 보험료 절감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넣어봤습니다. 절감 금액은 15원. 다음은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인데요. 심뇌혈관 질환 수술은 급성 류마티스열이나 칸디다 심내막염, 수막 알균성 심장병 등 기존 뇌혈관, 허혈심장 수술비보다 더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절감 사유는 질병수술비와 질병수술 1에서 5종 담보에서 보장 가능하고 해당 질병의 진단을 받아야 수술을 할 수 있는 만큼 각각의 진단금 2천만 원을 권장 및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감 금액은 1,140원. 소아탈장 수술입니다. 0에서 9세 이하 수술 빈도를 보면 1위 서해 및 대퇴부 탈장 수술, 2위 편도 절제 수술, 3위 충수염 수술, 4위 심장 수술, 5위 구순 9개월 수술입니다. 높은 순위임에도 보험료 절감 담보에 넣은 이유가 있겠죠. 절감 사유는 질병 수술비에서 중복 보장 가능합니다. 절감 금액은 60원. 다음은 맹장 수술이라 불리는 충수염 수술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0에서 9세 이하 주요 수술 3이라 일반적으로 구성은 합니다. 절감 사유는 질병 수술비에서 중복 보장, 절감 금액은 78원. 사실 위의 담보는 소액 보장, 소액 보험료로 넣고 빼는 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담보들이 모이고 20년간 납입을 하게 되면요,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다양한 소비 패턴을 고려하는 보험 대통령. 다음은 모야무합병 개두 수술 담보입니다. 모야무합병은 특이하게 소화시기, 주로 뇌허열, 뇌경색 형태로 발생하는 병으로 어린이 뇌졸중이라 불리고 있고요. 주로 한국과 일본에서 발병한다고 합니다. 이 병으로 머리를 여는 수술, 10개 머리도 할 경우 1,0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요. 절감 사유는 모야무합병의 진단금이 아닌 개두 수술을 했을 경우 받는 수술비입니다. 질병수술비와 질병수술 1에서 5종에서 중복으로 보장 가능합니다. 절감 금액은 25원. 선천 이상 수술비는 임신 주수 22주 6일 이전 구성 가능한 핵심 태아특약입니다. 특정 선천 이상 수술은 구순열, 구개열, 다지증, 합지증이 대표적 보장 사례라 볼 수 있고요. 신경계통이나 호흡기 계통, 신체적인 선천 기형으로 수술할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은 부위계, 혀 유착증, 선천성 모반 등이 해당되고요. 수술 회당 10만 원 보장합니다. 특히 선천성 모반은 수차례 치료하기도 하니까 반드시 구성해야겠죠. 절감 사유는 중요하지만 너무 비쌉니다. 완전히 삭제하는 것보다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를 5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 타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절감 금액은 1,130원. 항암 치료 6종 세트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고요. 암 치료 중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 항암 방사선 양성자, 세기 조절과 호르몬 치료를 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으로 치료를 받게 된다면 어떤 치료를 할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당장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한다면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암 치료비는 많이 구성할수록 좋긴 합니다. 6종 세트 절감 사유도 비싸다는 건데요. 다발성 소아암 포함 암 진단비 1억 5천과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 각 500만 원 있으니까 더 실속파 소비자들께서는 삭제하셔도 됩니다. 절감 금액은 593원. 오늘의 마지막 8대 장애 진단비입니다. 임신 주수 22주 6일 이전에만 구성 가능한 8대 장애 진단비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장애와 심한 장애 진단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구성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구성을 원하시는 경우 장애 500, 심한 장애 100만 원 구상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절감 사유는 저희의 경험인데요. 실제로 청구해드리고 있는 저희 고객님들 대상으로 확인해 보면 영구적인 장애를 받는 사례보다 그 전 단계라 볼 수 있는 발달 장애, 즉 언어, 인지, 감각 장애 등으로 발달 치료를 몇 년간 진행해서 상태가 호전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절감 금액은 2,468원.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무조건 아껴야 잘 사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필요 없는 걸 살 필요는 없습니다. 평범한 설계는 실패한 설계, 보험 대통령의 슬로건인데요. 태아보험에서 이건 꼭 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담보를 모아왔습니다. 이것만 빼셔도 90%는 성공이긴 한데 솔직히 100%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설명은 보장 내용, 보장 범위,
관련 보장 담보 순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해 후유장애 관련 특약입니다. 보장 내용입니다. 상해를 원인으로 후유장애 발생 시 퍼센티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요. 기본 계약과 관련된 만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가 필요합니다. 기본 계약은 상해 후유장애 3% 이상부터 보장하니까 보장 확률이 높겠죠. 보장 범위 및 제외 사유입니다. 기본 계약에 교통상해, 자전거 탑승 중 상해 후유장애 50%, 80% 모두 포함됩니다. 굳이 중복으로 구성해서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할 필요는 없겠죠. 관련 보장 담보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기본 계약 상해 후유장입니다. 두 번째는 상해 입원 일당 1에서 180일 이외의 기타 상해 입원 일당 살펴볼게요. 보장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입원 시 보장받는 담보인데요. 마찬가지로 상해 관련 입원 일당 종류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보장 범위 및 제외 사유입니다. 상해 입원 일당 1에서 180일 담보가 해당 담보를 모두 보장합니다. 다 필요할까요? 답은 여러분과 보험 대통령의 경험에 있는데요. 엄마 아빠가 살아오면서 입원을 했던 경험 중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어떤 경험이 더 많으신가요? 또는 어떤 걸로 입원했다는 얘기를 더 들어보셨을까요? 저희에게 들어오는 보험금 접수도 질병이 더 많습니다. 관련 보장 담보입니다. 상해 입원 일당은 딱 기본만 상해 입원 일당 1에서 180일 5만원 구성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수술 후 입원을 해야만 또는 종합병원 또는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야만 보장하는 일당은 과감하게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해 수술 관련 담보들입니다. 보장 내용 먼저 볼게요.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보장하는 담보인데요. 5가지를 묶어서 안내 드릴 건데 보장 범위 및 제외 사유입니다. 골절 수술, 화상 수술, 심한 상해 수술,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 뇌 내장 손상 수술은 모두 상해 수술비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상해 수술비 보장 금액을 보완하는 상해 수술비 1에서 5종을 구성한다면 심한, 중대한 뇌 내장 손상에 대한 수술처럼 중증 상해에 대한 수술부터 골절 화상 등 경증 상해 수술까지 수술 회당 보장되니까 핀셋 보장처럼 구분되는 담보들은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담보입니다. 방금 언급한 상해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 1에서 5종 두 가지만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병 후유장애 관련 묶음입니다. 우선 보장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질병을 원인으로 후유장애 판정 시 퍼센티지에 따라 보장받는 담보입니다. 모든 질병의 마지막은 질병 후유장애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만큼 신체 각 부위 후유장애 정도에 따라 포괄적인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장 범위 및 제외 사유 보겠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후유장애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3, 50, 80%를 포함하여 보장하기 때문에 50%와 80%는 삭제하셔도 되겠습니다. 간혹 태아보험에서 질병 후유장애 자체가 불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 하시는데요. 질병 후유장애는 매우 중요한 보장이거든요. 선천적인 뇌병변 장애나 지적 장애 등 장애 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에도 보장됩니다. 관련 보장 담보입니다.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기억하시면 좋겠죠? 다음은 기타 성인질환 두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담보명이 곧 보장 내용인 만성 당뇨 합병증 진단과 말기 신부전증 진단입니다. 각각 진단 시 가입 금액을 보장받습니다. 보장 범위 및 제외 사유 보겠습니다. 소아당뇨 또는 당뇨 진단 시가 아닌 당뇨 합병증 진단을 받아야 보장받는 2차 진단이고요. 말기 신부전이므로 확률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보장 담보는 없습니다만 보험료 절감을 목적으로 삭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수술 관련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보장 금액이 너무 적거나 30세 이전에 수술할 수 있는 확률이 적은 담보들을 모아왔습니다. 보장 내용입니다. 심장질환, 뇌혈관, 간질환, 백내장, 녹내장, 동맥경화 등을 보장하는 담보들입니다. 뭔가 어린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보장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장 범위 및 제외 사유입니다. 영유아 성장 시기보다는 성인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당장 태아보험에서까지 미리 구성을 하기보단 추후 성인 시기가 되면 연령에 맞는 수술비 보장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부 담보는 보장 금액도 적은 편입니다. 관련 보장 담보는 질병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 1에서 5종이고요. 가장 넓은 질병 관련 수술비 두 가지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암, 뇌, 심, 산정 특례 대상 관련 보장입니다. 보장 내용 보겠습니다. 암, 뇌, 심장 질환 진단 이후 산정 특례 대상이 된 경우 보장받는 2차 진단비 개념입니다. 보장 범위 및 제휴 사유입니다. 태아 어린이 보험에서 성인 3대 진단비의 구성이 정말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진단비는 보험의 기본으로 분류되는 암,
암,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는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불어 산전특례 대상에 대한 보장까지 추가하기엔 다소 좀 과한 설정이라고 판단되고 제외로 분류했습니다. 관련 보장담보는 암진단담보, 뇌혈관질환담보, 심혈관질환담보입니다. 다음은 2대 질환 수술과 관련된 특약인데요. 보장 내용입니다. 뇌혈관질환 수술과 허혈심장질환 수술인데 허혈심장의 보장 범위에 집중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보장 범위 및 재사유입니다. 관련 담보를 구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뇌혈관 질환 수술과 허혈심장 수술을 각각 구성하는 방법과 심뇌혈관 질환 수술로 통합된 수술 보장 담보 구성하는 방법인데요. 단순히 보험료만 놓고 비교하기엔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비싸긴 하지만요. 허혈심장보다 심혈관의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보장의 공백은 분명 원치 않으실 테니까 저희도 원치 않는 부분이고요. 제외하겠습니다. 관련 보장 담보는 심뇌혈관 질환 수술, 질병수술비 1에서 5종입니다. 다음은 태아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보장들인데요. 보장 내용 먼저 볼까요? ADHD 진단, 그리고 중증 장애 진단, 약물 치료와 같은 정신 관련 질환과 아토피 진단비 등 피부 관련 진단 시 가입 금액을 보장합니다. 제외 사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장 금액 대비 납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은 것. 두 번째는 진단 기준입니다. ADHD 진단의 보장 금액은 최대 30만 원. 특히 중증 아토피 진단비 보장 금액 90만 원임에 비해 보험료는 5,544원으로 너무 비쌉니다. 약관 기준, 중증 아토피의 진단 기준은 아토피 진단 후 OSI 점수 40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기준도 높은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증 틱장애 진단 보장 금액 20만 원으로 낮은 편에 속하고 운동틱과 음성틱이 동반된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에 보장합니다. 정신과 관련 질환의 경우 실손에서의 보장도 제한적이고 대부분 비급여 치료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치료비에 의미를 두기엔 보장이 적고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질병 관련 기타 입원 일당입니다. 보장 내용은 해당 질병으로 입원 또는 수술 후 입원 시 보장됩니다. 보장 범위 및 제외 사유 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아실 것 같은데 질병 입원 일당의 구성 목적은 질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시 보장받기 위함인데요. 수술해서 입원했을 때만, 식중독으로 입원했을 때만 등 제한적인 핀셋형 입원 치료를 보장하기보다는 포괄적 입원 일당을 탄탄히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보장담보 보겠습니다. 입원하면 첫날부터 보장되는 질병 입원 일당을 최대로 구성하시고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는 종합병원 1인실 정도는 함께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입니다. 보장 내용 보겠습니다. 독감으로 진단 후 수액이나 약 처방만 받아도 보장되는 아주 좋은 담보입니다. 근데 제외하는 이유가 있겠죠. 독감은 흔하기 때문에 보장되는 일이 많을 수 있지만 태아 시기 및 출생 후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생 후 기준 4,602원씩 연간 55,224원 납입하는 건 효율이 살짝 떨어지죠. 그럼에도 넣고 싶으시다면 10살 정도까지만 유지하신 뒤 삭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피해와 관련된 보장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해서 구성하는 건 선택적으로 하셔도 되긴 되지만 대부분 보장을 받기 위해 경찰 신고, 조사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꼭 구성을 해야 하는 특약은 아니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태아 특약 중 저체중아 출생과 31주 이내 출생 진단입니다. 보장 내용은 2kg 이하로 출생 시 500만원, 2.5kg 이하로 출생 시 250만원 보장되고요. 31주 이내 출생 시 500만원 보장입니다. 보장 범위 및 제외 사유입니다. 조산의 위험이 너무 높거나 갑작스럽게 30주 내외로 출산하게 되는 경우 보장받기 위해 태아 기간에 두 담보에 지출해야 되는 보험료가 합산 35,000원이 넘습니다. 또한 특정 사고로 제한된 담보는 태아 특약이라 한들 큰 의미가 없어요. 관련 보장 담보입니다. 저체중아나 조산으로 출생 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질병 입원 일당, 저체중아 입원 일당,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중환자실 담보에서 보장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불필요한 담보를 일부 말씀드렸는데요. 더 많은 불필요 담보가 있다는 것,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언급도 못했습니다. 보험 너무 어렵고 복잡하시죠? 보험 대통령을 통해 가입하시면 이런 고민 저희가 다 해드리고 보험을 유지하시는 동안 보험금 청구, 보험 변경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여러분은 보장만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보험 대통령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